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수사를 맡았던 담당 수사팀장이 팀원들에게 사건을 성적 목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하는 등 수사 주요 과정마다 축소 수사를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박모 경감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팀 내부에서 강간살인죄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 있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 또한 불분명하다는 내용으로 제작성하도록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 경감은 여학생 살해 전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질렀던 스토킹 범죄를 반영한 수사 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을 빼도록 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케이블 타이와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게 된 배경에도 박 경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이뤄진 차량 감식 현장에서 박 경감은 케이블 타이를 직접 만져보고도 팀원들에게 압수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후에는 관련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수사 보고서 등 누락된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도 박 경감은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케이블 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까지 팀원에게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 경감은 케이블 타이와 리얼돌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토킹과 살인 행위를 연결하지 않은 배경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부실 수사 과정에서 금전 거래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장윤기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깊이 관여한 박 경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피해 학생을 사전에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추정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검거 당시 확보한 공기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장윤기가 살해한 여고생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흔적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1분쯤 전남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길을 가던 이모 양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장윤기는 범행 직전 자신의 차량을 몰면서 이 양을 15분 동안 미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장윤기는 검거 직후 모르는 사이인 이 양이 지나가는 걸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 양은 장윤기를 모르지만 장윤기가 이 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던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별수사단은 피해 여고생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황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3일 성폭행한 20대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하던 중 경찰로부터 스토킹하지 마라는 경고 문자를 받은 뒤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자신의 원룸에서 공기계 휴대전화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 공기계 휴대전화는 검거 직후 압수됐는데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7일에서 8일쯤 공기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보고 면식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을 인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이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검찰에 송치한 걸로 보인다고 특별수사단은 밝혔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